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는 언제부터 오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에 코스닥 지수, 제약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한 6개월 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은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2022년 작년 6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당시 이제 저도 저점을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마 코멘트를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바이오는 언제 정도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이제 준비를 하고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금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펀더멘탈, 즉 바이오의 펀더멘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그 변동이 바이오 산업에 그리고 바이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제쯤 바이오에 대한 금리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바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지금 현재 시점이 바이오 산업의 펀더멘탈은 주가 상승을 야기할 정도로 건실한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리는 그 바이오 기업, 특히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그런 바이오텍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큽니다. 미국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할 연구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금융 환경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용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거래가 정지되거나 또 해외에서 급하게 자금을 조달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기도 하고 있는데요.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불안한 금융 환경에 노출된 그런 바이오 벤처들은 생존이 걸린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등 연구개발 비용 증가는 가뜩이나 쪼들리고 있는 바이오텍의 자금 소진을 지금 앞당기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1%가 변동할 때마다 바이오텍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5%가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이 기업이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그러면 그 먼 이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오게 됩니다. 이 할인율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상승한 할인율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RB에서는 앞으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후에 보다가 연말 정도에 혹은 내년 초 정도에는 낮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하향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 우리 바이오텍의 숨통이 이제 어느 정도는 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금리의 방향 전환은 주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의 펀더멘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바이오텍의 펀더멘탈은 과연 주가 상승을 견인할 정도로 튼튼한가, 견고한가 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3분기 정도 아니면은 2분기 말 정도에는 버텍스하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편집 치료제죠. 이게 FDA로부터 이제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치료제가 승인된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7년 이후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의 임상 진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올해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실을 거둘 그런 시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임상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으면서도 우리나라 바이오텍들 중에서도 임상 이상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몇몇 기업들이 임상의 아주 그 이상 초기 단계의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발표하게 될 아주 중요한 임상 결과들이 속속들이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임상 이상에서 물질의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소수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바이오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그 무관심과 그리고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첨단 치료제의 그런 임상 진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발표한 2023년 3월 기준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은 47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이다, 펀더멘탈적 근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나친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낮은 금리, 이런 것들이 바이오의 거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지금은 펀더멘탈은 건실하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무시하는 측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묵묵히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리를 FRB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방향의 전환된다 그러면은 바이오 주식에 한 6개월 정도 주식시장에 선행하는 그런 금리 전환에 선행한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늦어도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는 바이오 주식이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기 실력을 분명히 드러내는 기업들, 소수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업들로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사전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